축산, 검협전. 11화 신행무용 추운수. 신중이 화를 피해 잠시 벽규남에 머물며 간절히 바라니 그 마음 추운수에게 닿네. 한편 사내 등에 엎인 주수는 화가 나고 너무 수치스러웠다. 수십 년간 강호를 누볐지만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다. 느닷없이 나타난 일면식도 없는 무례한에게 허무하게 당해 들쳐엎여 거리를 내달리고 있으니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혈도가 눌려 꼼짝할 수 없으니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혈도만 풀려봐라.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는 사이 벌써 성을 빠져나갔다. 사내가 빠르게 달리는 길은 다름 아닌 자은사로 향하는 대로였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잠시 후 사내가 자은사 부근 숲길에 주순을 내려놓고 말없이 희죽거렸다. 주순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조금씩 혈도를 풀면서 사내를 유심히 살폈다. 아무리 봐도 아기는 없는 것 같아 왜 이런 장난을 치느냐고 물으려는 찰나 눈앞에 하얀 빛이 번쩍하더니 새하얀 비단 옷을 입은 18쯤 된 청년이 나타났다. 사내는 언제 혈도를 찍혔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눈만 끔뻑였다. 뭐라 묻기도 전에 청년이 혼자 떠들기 시작했다. 이런 미련한 놈을 봤나? 계단을 오르면서 어찌나 쿵쾅거리는지 이 어르신 술잔에 먼지가 다 내려앉았다. 그러더니 거짓으로 사람을 방심하게 하고 붕근 작골법을 써서 멋대로 둘러엎고 가다니 정말 뻔뻔하군. 재주가 있으면 덤벼보시지. 어때? 못하겠나? 그럼 망신을 당해도 싸지. 사내가 주순에게 도움의 눈빛을 보냈다.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청년의 혈도법이 아주 치명적인 모양이었다. 빨리 풀지 않으면 틀림없이 내상을 입을 터였다. 사내가 과한 장난을 치기는 했으나 태도와 행세, 무술 기교 등의 악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니 절로 마음이 약해졌다. 이자가 좀 거칠기는 해도 악인인지는 알 수 없지 않소? 선생은 젊은 나이에 남다른 재주를 가졌는데 이자와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지 않겠소? 주순이 한참 설득했으나 청년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만한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다시 말해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이게 웬일인가? 언제 혈도가 눌렸는지 청년이 돌처럼 굳은 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다. 청년이 사내에게 사용한 것보다 더 강력한 혈도법에 당한 것 같았다. 주수는 공력이 높은 편이고 사내가 급습했던 혈도법이 평범한 수준이라 어렵지 않게 풀어냈다.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된 주순이 바로 사내의 옆구리를 힘껏 내려쳤다. 혈도가 풀린 사내가 주순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성큼성큼 청년에게 다가갔다. 분에 못 이겨 발길질을 하려는 모양이었다. 주순이 말리려 해도 이미 늦었다. 사내는 한눈에 봐도 외공이 강한 사람이라 수백 근 무게의 충격이 가해져 틀림없이 뼈가 부러질 터였다. 지금 청년은 혈도를 지켜 피할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그때 청년 뒤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웬 노인이 나타나 가뿐하게 사내를 막아섰다. 그러자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주가를 데려오라고 하고선 어딜 가셨던 것입니까? 하마터면 이 거지 같은 놈한테 험한 꼴 당할 뻔했다고요. 비키세요. 일단 한번 갚아줘야겠습니다. 쯧쯧 그만 좀 나대라. 이 녀석이 그리 만만해 보이느냐? 내가 손을 쓰지 않았으면 내 놈은 벌써 바닥에 나뒹굴었을 것이야. 주수는 이 노인이 조금 전 가짜 사부 행세를 하며 밥값을 대신 치르게 한 괴짜 노인임을 알아보았다. 방금 동작으로 보건대 절대 평범한 노인이 아니기에 바로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다.
제자 주순 사부님께 인사 올립니다. 허허허. 언제는 무전 취식하는 사기꾼이라더니? 일단 이 녀석 혈도부터 풀자. 노인이 청년 어깨를 탁 쳐서 혀를 풀었다. 청년이 못 견디게 수치스러워하다가 돌연 하얀 검광을 날렸다. 화들짝 놀란 주순의 걱정과 달리 노인은 태연했다. 오호, 애송이가 제법이구나. 노인이 가볍게 검광을 낚아챘다. 검광이 노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뱀처럼 꿈틀거렸다. 노인이 검광을 거두어 가자 청년이 원망의 눈초리로 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고 바로 돌아섰다. 하지만 몇 발자국 못 가 노인에게 가로막혔다.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노인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통에 입이 바싹 마를 지경이었다. 혈도 찢고 검광까지 뺏었으면 됐지. 왜 자꾸 쫓아와요? 초면에 이런 고얀 짓을 하고 날름 튀려고? 염선 그놈이 곧따위로 가르치더냐? 청년은 노인이 사부 이름을 운운하자 화들짝 놀라며 대단한 인물임을 눈치채고 재빨리 태도를 바꾸었다. 어르신이 혈도를 찢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시니 홧김에 그만 검광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이라도 잘라 체면을 살리려 했던 것인데 대선배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사부는 계율이 엄하여 검수를 전수할 때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이 하산 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앞이라고 감히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노인이 낚아챈 검광을 스윽 살폈다. 그래, 거짓은 아니구먼. 처음이니 한번 봐주는데 대신 심부름 좀 해야겠다. 오랜만에 다시 속세에 나왔더니 전에 부리던 녀석들은 다 죽거나 숨어버렸어. 그놈들도 다 늙었을 텐데 찾아서 무엇하겠냐? 내 놈처럼 젊고 혈기왕성해야 일도 시원시원하게 잘 처리하지. 옛다, 도로 가져가라. 사부의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한 대선배가 시키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노인이 귀옛말을 속닥이자 청년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사내와 주순이 서로 통성명했다. 알고 보니 사내는 주순이 모태 소나기에 서구한 여인의 남편 육지금융 위청이었다. 위청은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해 원수 모태와 은인 주순을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노인을 만났다. 노인이 위청을 한바탕 굴려먹고 주순이 망각루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알려주며 살짝 없는 말을 섞어 위청을 꾀었다. 자네가 암만 허위를 보여도 귀등으로도 안 들을걸? 그러고는 붕근 착골법을 알려주며 주순을 숲으로 데려오라 했고 어수룩한 위청은 시키는 대로 따랐던 것이다. 주순은 자초지종을 듣고 위청이 어리숙하다고 생각했을 뿐 탓하지는 않았다. 노인이 청년과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한자리에 모이자 청년과 주순이 노인의 이름을 물었다. 돌아가거든 내 사부에게 숭산소실의 백누인이 안부를 묻더라고 전하거라. 그렇게만 말하면 알 것이다. 청년이 흠칫 놀라 황급히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다. 인사 올립니다. 50년 전 강호에서 신행무용이라 불렸고 동해 삼선이자 숭산 1호의 한 분이신 전설적인 검협 추운수 백곡일 어르신 맞으시지요? 제가 어리석어 태산을 앞에 두고도 몰라 배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추운수가 허허 웃으며 청년을 일으켜 세웠다. 주순도 그제야 취도인이 말한 자신의 사부임을 알고 얼른 무릎을 꿇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어허, 이렇게 아무한테나 사부가 되어달라고 하니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다. 나는 워낙 독특해서 남들이 싫다는 것에 오히려 더 눈이 가는 사람이다만. 한데 내가 이미 2번이나 제자로 거두려고 했는데 자네가 박차고 가지 않았나? 이번에는 내가 차버릴 테다. 아이고, 사부님께서 신묘하게 정체를 감추어 어리석은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소인을 가엾게 여겨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주순이 안달이 나서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허허허허. 농 한 번 친 것이니 그만 일어나거라. 그럼 불쌍한 꼴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하나,
내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 가능하겠느냐? 거두어만 주신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어떤 말씀이라도 따르겠습니다. 내가 원래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수중에 돈이 없구먼. 그렇다고 이 나이에 취도인처럼 도둑술을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 세 끼 반주를 자네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주수는 농담이라 여기며 순순히 약조하고는 사부 곁으로 가 반듯하게 섰다. 주순이 그제야 여유를 찾고 청년의 이름을 물었다. 청년은 염선의 수제자 손남이었다. 흰옷을 즐겨 입고 실력이 출중해 강호에 나온 지 2해가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백협이란 벼로를 얻었다. 주수는 염선의 제자라는 말에 조연아의 안부를 물었다. 절차탕마하며 실력을 쌓고 있으니 3년 후면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아마 조연아의 모친도 크게 기뻐하리라.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는 중 풀숲에서 난데없이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선배님, 누가 도둑술을 먹는다고 그러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쏠린 방향에서 붉은 호리병을 맨 도인이 나타났고 그 뒤에 한 여인이 따라 나왔다. 일면식 없는 위청을 제외하고 모두 취도인을 잘 알기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때 주수는 함께 온 검은 옷 여인에게 자꾸 눈길이 갔다.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 말을 걸어보려는데 여인이 먼저 주순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검은 옷으로 휘감아 몰라보았는데 역시나 사랑하는 딸 주경운이었다. 왜 이제야 왔느냐? 법보를 만드느라 늦었습니다. 오는 길에 우연히 취사백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추운수 어르신과 계시다 해서 함께 왔습니다. 주수는 사부와 다른 사람들에게 딸을 인사시켰다. 그러면서 문득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인 데는 필시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어볼 기회를 엿보는데 취도인이 추운수와 따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강호에 이름난 검객이 꽤 모였으니 저 대머리 놈들과 붙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듣자니 지통이 서장의 약을 구하러 가는 진랑에게 타전로 온신묘에 들러 분면불 유덕, 비천야차 마각에게 도움을 청해달라 했답니다. 마각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만 유덕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독추 온홍운사를 연마했으니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는 괜찮지만 후배들은 당해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손을 쓰려면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놈들 소굴이 쑥대밭이 된 후에는 유덕이 온들 아무 소용없을 테니까요. 어떻습니까?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